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또 한번 가볼까요? 중동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헤드라인을 주세요. 이게 사실 유가에 기름 부은 홍해화염 한국 1년 스케줄 다시 짤판. 이 동네도 요즘 심상치 않죠. 네, 근데 이제 뭐 아까 대만, 타이완 선거 결과도 사실 뭐 해석의 여지가 뭐 없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미중 관계 또 동북아시아의 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불리한 입장이 되고 그건 우리 한국에도 뭐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다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전쟁이 두 가지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가자 지구에서의 어떤 전쟁도 계속되고 있는데 가자 전쟁이 났을 때 여기 이 영내에서의 전쟁은 뭐 우크라이나처럼 한 2년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너무 좁은 땅덩어리고. 그런데 이제 그때도 제가 한 두어 번 말씀드린 게 그러나 전쟁의 개념을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중동 아랍 지역과 이스라엘을 전위로 하는 서양 세력들 간의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훨씬 더 큰 양상 그리고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국제적인 어떤 분쟁과 테러와 이런 걸 포함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100일이 넘겼어요. 가자 전쟁도 지금 3달 열흘이 됐단 말이에요. 그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면 가자지구 전쟁 100일째 중동 지역의 분쟁 지도를 서울신문에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원래 뭐 이스라엘과 가자에서 뭐 이렇게 인질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이게 여러 가지 전쟁의 양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죠? 네.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에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교전하고 있잖아요. 레바논 1월 2일 날 베이루트에서 하마스 정치국 2인자 알루이 사살했잖아요. 거기다 이란에서는 또 솔레이마니 사주기 추모 폭탄 거의 100명 가까이 죽었죠. 그죠? 시리아의 1월 8일 날 베이트 진서에서 하마스 로켓 공격 책임자 하산 하카사 사살했잖아요. 또 이라크 시리아는 친이란 민병을 로켓 타격이나 보복 공격을 보복 공습을 이제 미군이 한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제일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미영 그 공군이 해군 공군이 예멘 반군 후티 거점을 그냥 이틀에 걸쳐서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전투력의 뭐 10% 이상 낭비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게 보면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저쪽에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인 게 확실하잖아요. 네네. 홍해는 유럽의 관문이고, 그죠? 저쪽에 수에즈 운하잖아요, 저기 위에.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지중해를 해서 서유럽으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쪽도 이란 쪽에 있는 게 이제 아라비아 해고 저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또 저기에 있는 UAE라든지 이런 기름 다 절로 나와야 되는 건데 저기서 저렇게 소동이 나고 있는 건데 야 이게 과연 갑자기 야 어느 날부터 평화 이게 되겠냐 이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되면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파장이 클 수 있다. 뭐 그냥 야 희망봉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배, 해운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저기가 세계 원유의 거의 뭐 반 이상을 수출하는 지역들이니까 저기서 뭔가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양상이 됐을 경우에 국제 유가를 자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국제 유가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뭐 폭등을 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국제 유가도 보면 브렌트 기준으로 보면 80달러 이제 육박하고 있거든요. 90달러 갔다가 다시 70달러 깨지니 뭐 이렇게 하다가 다시 80달러 오고 있는 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다. 왜? 저게 움직여버리면 사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잡니 안 잡니 뭐 피보시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저게 다시 올라가면 또 우리 뉴스에 이거 나올 거예요. 미국의 가스스테이션 나오면서 뭐 고물가 이거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또 우리가 2021년도 넘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의 가장 우리가 화두가 뭐였냐면 공급 사이드의 병목 현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가 물류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지금 LA 옆 밑에 있는 그 항구에
화물선들이 쭉 적재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거 처리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뭐 트레일러 기사들 뭐 그렇게 총동원해도 안 됩니다. 이런 거 했었잖아요. 물론 그렇게까지 안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만은 이 지역의 중요성을 놓고 보면 공급 사이드에서 특히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물류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그 무슨 게릴라 반군이라는 게 전면전도 아닌데 예. 납포하고 뭐 저 상선 공격하고 이런 게 미군이 막 때린다고 해서 그게 뭐 절멸되겠어요?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실 수에즈 운하는 사실상에 그냥 거의 못 쓰죠. 그러면 또 걱정이 뭐냐? 이집트가 걱정인 거예요. 아. 그거보다 더 살림살이 하는 나라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도 걱정이고 실제로 아시아 유럽 노선의 해상 운임이 20피트 컨테이너 1대 한 대 기준으로 이게 1TU라고 하거든요. 예. 3,103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일주일 전보다는 8.1%가 오른 거고 1년 전에 비하면 3배 이상 상승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운임이 올랐잖아요. 운임이 올랐는데 쭉 더 시간을 많이 써야 될 거 아닙니다. 예. 이거는 단위당 운임이고 네. 예를 들면 홍해 거쳐서 저 수에즈 운하로 갈 때는 시간 차지는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희망봉 돌아가면 며칠 더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 업체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국면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물가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양과 또 이 아랍 세력과의 어떤 대리전의 양상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서양의 그 다음은 뭐냐? 미국과 영국 혹은 이런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한 테러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미국에서도 일단 그런 긴장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유택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리고 선거전이 이제 다가오니까 이런 미국의 선거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양쪽 진영의 주자들이 어떤 측면에서 편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뭐 아랍 편을 들겠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긴장 관계는 계속 높아지고 그게 물류 비용의 상승 그리고 기름값의 상승으로 이어져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금융시장에 주는 파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새해 벽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그 중동 맨날 뭐 화약고다 이런 얘기했는데 근데 최근 10년 동안은 그래도 좀 동안 괜찮았나요? 저렇게 이쪽 저쪽에서 아라비아해하고 홍해에서 이쪽 저쪽 다 이렇게 포성이 잦고 미국이 개입을 하고 이런 국면이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는 거의 ISIS가 공공의 적이 돼서 여기를 그렇죠.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뭐 시아파 수니파 관련 없이 그렇게 좀 방어를 좀 했었던 상황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저게 양상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사우디의 입장도 난처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랍 쪽에 있는 이슬람의 그 어떻게 보면 민중들 예. 이런 사람들의 정서와 위정자들의 그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도 네.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맺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민간 차원에서 부글부글 끓면 정치 세력도 네네네.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하여튼 요 문제도 네. 올해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 오늘 아침도 고생 많으셨고요. 요즘 압권 잘 되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아,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